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추진력을 위해서는 ODA 자금, 공적 개발 원조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29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그 OECD 내에는 ODA 자금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권고하는 게 그 나라의 당신 나라의 GNI 국민 총소득 GNI의 0.7%를 좀 해달라. 그게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1%를 달성한 나라 룩셈부르크 조그만 나라죠. 조그만 나라가 하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0.26%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한 6조 7천 몇백억 그렇게 지냈겠다고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OECD의 권고사항인 0.7%가 되기 위해서는 해마다 0.1%씩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원조 정책의 획기적 개혁을 촉구하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나라가 되려면 공적 개발 원조인 ODA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해외 원조 정책의 획기적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45개 정부 부처의 모든 ODA 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로 이관해서 원조 집행 체계를 단일화하고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상기관, 개발도상 국가들을 돕기 위한 원조기금인데 이 유상기관을 무상기관인 코이카에 통합시키는 일입니다. 셋째는 국무총리실에 있는 국제개발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무총리실의 기획조정 기능을 전부 다 외교부로 코이카를 관장하는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부가 그 원조를 주는 나라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게 바로 외교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ODA만 엄청나게 낭비하게 되고 혜택을 받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필요에 따른 지원이 아닌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시적인 단기 프로젝트가 선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단기 프로젝트가 선호되고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졸속 사업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한국과 같이 분절화된 이렇게 조금씩 단절된 분절화된 원조 체계를 갖고 있지 않고 국무총리실과 경제부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행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45개 시행기관의 해외 원조 사업 참여를 끝내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처는 주재국 한국대사관과 즉 원조를 받아야 할 그 나라의 사정은 주재국 대사관이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재국 한국대사관과 코이카를 통해서 외교부에 소속돼 있는 코이카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이카는 한국국제협력단입니다. 이 코이카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수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코이카는 ODA의 대부분을 시민사회 협력 기금으로 사용하고 특히 진입형 NGO를 위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될 그 진입형 NGO를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이 진입형 NGO가 어려움 없이 프로젝트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대부분 독재 국가이거나 또는 부패 국가이기 때문에 코이카는 상대방 국가만 상대하지 않고 주로
국제개발 NGO를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ODA가 획기적으로 진행되려면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가난한 나라 돕기 운동이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민간단체가 한 10% 정도를 모금하게 되면 90%를 코이카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민사회협력기금, 특히 진입형 NGO를 위한 기금이 획기적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진입형 NGO의 프로젝트 제출에 과도한 전문성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이카는 가난한 나라 돕기의 대중화 실현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이카는, 즉 한국국제협력단은 프로젝트 심사의 공정성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수원국, 즉 지원을 받는 나라에게 꼭 필요한 프로젝트인가를 집중적으로 판단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부족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농사를 잘 짓게 농기계를 대량 보급한다든가, 둘째는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병원을 개설하거나 보건소를 세워주는 일, 세 번째는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 같은 것을 보내주는 일, 네 번째로 교육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기초교육을 받도록 그 나라의 초등학교를 세워주는 일, 또는 배율물이나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우물을 파주는 일, 이게 펌프 같은 거. 여섯 번째는 태양광 전등을 설치할 수 있어서 밤에도 불빛 아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일곱 번째는 헌옷을 보급하는 이런 일들. 우리나라가 지금 헌옷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모집해서 보급하는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내부의 지원본부를 두어서 이런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크게 네 번째로는 코이카는 보다 많은 나라를 지원하고 또 지원 방식도 다양화해야겠다. 더 많은 나라를 지원할 수 있고 방식도 다양화하자.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나눔운동을 하는 나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 이런 높은 평가를 받는 나라부터 도와서 각 나라를 그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진국 안에도 국빈지역이 있습니다. 국빈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국이 동의하면 중진국 안에 국빈지역도 도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소원하더라도 그 나라를 돕자. 그리고 휠체어 같은 것을 보급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 파기라든가 태양광 발전, 여기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 사업들은 한 개의 프로젝트로 여러 나라를 도울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공적 개발 원조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높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34세 이하의 직원을 채용하게 할 때 가산점을 주는 프로젝트 평가 기준은 없애는 게 좋겠다. 말하자면 ODA 자금을 청년 실업 해소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두 번째는 코이카 지원금이 직원 공급이라든가 행정비로 사용되는 비중을 최대한 줄이자 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상 원조를 결합해서 이 ODA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 네 번째는 NGO의 자기 부담 중
10%는 반드시 현금 모금이 되어서 민간 모금 운동을 장려하자. 그러니까 국가의 오리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금 운동도 해서 이 나라 운동,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활성화되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이렇게 우리도 좀 내자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다섯 번째는 모든 ODA가 바르고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를 감시 평가하는 NGO 활동이 강화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제협력 전문가들만 가난한 나라 돕기를 하지 않고 전 국민이 동참하도록 돕기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과 규정을 만들어가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핵심적인 요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특히 해외 원조 정책의 획기적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